이 결혼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은 멈춰 있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던 그 순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첫인상이 단아했고 말투가 공손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저와 아내는 참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참 괜찮은 아가씨예요. 우리 아들 잘 골랐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고르고 음식 코스를 정하고 앉을 자리를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전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두 집안이 처음으로 인연을 엮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웃으며 마무리하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그렇듯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아름답다는 보장은 없더군요. 단 한마디의 무게가 때로는 한 집안의 품격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상견례 당일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고 신부 집안이 들어왔습니다. 신부 아가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우리 아들은 조금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악수를 나누고 어색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첫인상은 단정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이 집 갈비가 유명하대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고향 이야기, 직장 이야기, 아이들 어릴 적 얘기가 오갔습니다. 웃음도 몇 번 터졌지요. 그런데 그 웃음 사이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예의 바른 말끝, 그러나 질문의 방향은 조금씩 집과 돈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회사는 안정적이라 들었습니다. 승진 속도는 어떤가요? 네, 제 기준엔 과분할 만큼 열심히 합니다. 짧은 대답을 했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동네로 생각하세요? 전세든 매매든 기준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 기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지 조건을 재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제 아내와 처음 상견례를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제 장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야 다 다르지.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겠나. 그 한마디에 저는 긴장을 풀 수 있었고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표정에만 머물렀습니다. 신부 부치는 말을 할 때마다 손끝으로 컵을 돌렸고 신부 모치는 대화 도중 몇 번이나 시계를 슬쩍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혹은 다음 말을 준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결정적인 말은 고기 한 점을 접시에 올려놓던 순간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요. 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숨을 멈춘 듯 고개를 살짝 돌렸고 아들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잠시 말을 끊은 뒤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실 겁니다. 딸 값어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테이블 위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내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아들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의 뜻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혼자는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니만큼 남자 쪽에서 확실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의 문제를 떠나 사람의 값어치를 말하는 순간 이건 존중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저희는 준비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준비해온 금액이었고 형편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억 8천 정도는 준비했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형편에서 쉽지 않은 준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고 그 안에는 아들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부친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겠습니다. 숫자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요즘 전세가가 얼만데요? 우리 딸 정도면 더 나은 조건 제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 자리를 혼사가 아니라 거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은 이미 평가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가지 말을 삼켰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간 이 자리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끝까지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값어치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숫자로 평가하는 자리에 저와 제 배우자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놀람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아내는 눈가가 젖었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혹시 표현이 지나치셨다면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 여지는 없을까요? 사돈 어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상견례의 끝이었습니다. 계약서도 파혼각서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미 결론을 써버렸으니까요. 식당 밖으로 나왔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어쩐지 멀리서 들리는 잡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아들은 조용히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참았어야 했나? 우리 기준이 고집은 아니었나? 수십 번 자문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집에 도착해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 오늘 참 많이 자랐네요. 그래,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겠더라.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결혼 생활은 두 집안의 문화가 함께 엮이는 일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돈의 자리와 말의 온도를 지키자는 겁니다. 사람을 숫자로 줄 세우는 순간 행복은 한 칸씩 뒤로 밀려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상견례에서 어디까지 묻고 어디서 멈추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더 따뜻한 약속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의 온도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